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발생한 옛날 왕조 아유타요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유타요 왕국은 현재 태국 중부를 중심으로 실존했던 왕조입니다. 1351년부터 1767년까지 약 400년 동안 존재하였습니다. 수도는 아유타야였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났던 다른 왕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 유럽을 잇는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외계 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유타야 왕국에서도 왕가를 중심으로 독점 무역을 하였습니다. 주로 중개사를 수출하여 국민을 비르고 조선, 일본, 북기는 유고국가, 안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 크고작은 섬들 아람이 페르시아 서양의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 부를 바탕으로 아유타야에서는 당시 번영하고 있던 크메르 문화를 흡수하면서 중국, 유럽, 페르시아 문화를 영향을 받은 독자적 화려한 문화가 뽑혔습니다. 유통왕의 출신에 대해 사료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 때문에 그 출신에 대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거래던 네덜란드 무역상에 의하면 중국 출신한 설이 있으며 역병 콜레라로 벌어진 시엔시엔으로부터 이주해왔다는 설과 목부리 출신 설 등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유타야 왕국 건국 당시의 주변 상황은 북쪽으로는 스코타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아유타야가 건국된 태국 중부는 스코타의 왕국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유타야 시대가 시작되기 시점까지 낡은 유적이 태국 중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발견되지 않는 왕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유타야 왕국 건국 이전에 태국 중부의 이 공백기에 롯불이나 배치 부리는 스코타의 왕국과는 달리 중국에 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통왕의 출신도 아마 태국 중부에 있는 나라의 왕가 출신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통이란 말은 돈의 여람을 뜻하며 태국 중부에서 이 이름을 가지는 왕은 많습니다. 유통왕은 왕조 연대기에서 나마티부디라 하는 이름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왕이 지결 시기에 스판나폼 왕과의 협력에 절실하였고 이후에는 대스코타의 정책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마티보디 일세는 상자 불교를 국가의 공식적 종교로 지정하고 동시에 힌두의 법전이 다르마사르트라는 태국에서 관습을 바탕으로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법전은 근대적인 법전이 정비될 19세기까지 태국의 교원 법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세기 말까지 아유타야 왕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세력으로 성장하였지만 동남아 지역을 완전히 엿도할 만큼은 인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실태하고 있던 금메르 제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대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마티보디는 말년 1362년 khmer 제국의 공격에 아유타야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유타야는 앙코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스코타이 왕국과의 관계는 스코타이가 아유타야에게 정을 바치는 형태가 되었지만 그 후 100년 후에 스코타이를 병합해 스코타이 왕국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유타야에게 강한 스판나폼 왕과 스코타이 왕과의 인적관계를 강화하여 그 외에도 스코타이 왕과는 명맥을 유지합니다. 15세기는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 왕국이 아유타야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말레이 반도는 말라카나 담보라림과 이남의 말레이 반도의 여러 도시가 15세기 초기부터 일상교로 개정하게 됩니다.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유타야는 말레이 반도 남부를
되었지만 발레이 반도 폭포를 계속 장악하여 보고품을 거래온 전국 상인에 의해 국내 경제는 활기를 띄었습니다. 한편 서쪽의 범하는 지역의 패권을 늘리며 16세기 이전부터 신묘하게 아이타야를 침략한 아이타야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버마 다옹 왕조의 군주 바인나옹은 1569년 아이타야 왕 마인트라티라를 폐명시켰으나 아렌수안 대왕에 의해서 아이타야는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버마가 내란에 휩쓸면서 버마의 성공은 줄어들었습니다. 곰파옹 왕조가 국력을 축적하게 되면서 아이타야는 다시 버마의 침략에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결국 1797년에 신무실에 의해 아이타야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타야의 도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버마군이 퇴화한 후 새롭게 왕이 된 덕시는 아이타야 제형을 위해 자노프라 강이 흐르는 톰보리 방면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그리 왕조는 오늘날 태국을 통치하는 군주의 왕조입니다. 라타나코 신왕조, 방콕 왕조 등으로 불리며 농어접에서 취임하여 자그리 왕조라고 합니다. 현재 라마 10세가 태국 왕으로 제위해 있습니다. 자그리는 왕의 성씨가 아니라 직역하면 자그람을 가진 잘하는 뜻으로 빌순을 가리킨 태국어 표현입니다. 원래는 자그리 왕조의 이전인 아이타야 왕조 및 닥신 대왕 시절 태국의 제상에게 붙었던 칭호입니다. 자그리 왕조 초대 국왕 라마 1세가 이를 자신이 개최한 왕조의 이름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암을 세운 닥신 대왕은 말년에 정신병에 걸려 부철하고 자청하고 포항한 정치를 폈습니다. 강제로 구금되어 자그리에게 시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닥신 왕은 버마의 공격에서 국민들을 지키려고 희생하던 자이며 태국인이 아닌 시분이 낮은 중국계 모친을 둔 자그리는 항상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쟁 등 혼란 속에서 신뢰를 얻은 자그리는 항상 닥신 왕을 배신할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그리 장군은 라마 1세를 수호하면서 자그리 왕조를 개칭하였습니다. 라마 5세 시대에 이르면서 제국주의 물결이 동남아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라마 5세는 사고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쪽의 영국령 인도 제국과 동쪽의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외교서를 행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영토를 열강에 넘겨주는 대신 시암의 독립을 지켰습니다. 1930년 혁명이라는 이름이 그때다가 일어나고도 태국으로 바꾸고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가 되면서 국왕의 권력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를 대신에 혁명을 일으킨 검사 독재자 본래 피분 송구람이 독재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왕 라마 7세는 퇴위하였고 후계자인 라마 8세는 국토것이 놀만하다가 194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1946년에 즉위한 라마 9세는 원래 피분 송구람이 권력을 이루며 군부 실력자끼리 다툼과 민주운동 사이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툼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 1932년 그때도로 철학하였던 국왕의 권위와 실질적 권력을 드높였습니다. 그의 행보는 많은 태국인들이 칭송을 받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그때 시켰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국왕 및 왕가의 갖는 위상은 여타 입헌 군주제에 비해서 절대적입니다. 이는 왕가가 제국주의 물결에서 독립을 지키는데 기여하였고 또한 현대 태국에서 전국을 안전시키는 주요 존재자로서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성 등의 바탕이 되어서인지 태국에서는 과거 전제 군주제 국가마냥 국왕 및 왕가
비판을 강력히 응징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국왕 및 왕가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어 있으며 어기면 최고 징역이 1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서는 국왕 및 왕가를 비판하는 소수 세력은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및 2010년대를 기점으로 왕실을 비판이 상당히 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탄압 등의 이유로 그 세력은 미미합니다. 경제, 정치, 군부, 권력, 민중의 깊은 영향을 가진 왕가는 태국 정치 시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폭이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왕가의 자산은 무려 50억 달러, 금으로 세계 왕가 중에서 5위라고 합니다. 1위부터 4위가 산유국임을 포함하면 비산유국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호주 ABC 뉴스 방송에서는 미폰 아둔야떼 남아부서의 재산 금액은 약 300억에서 40억 달러. 결국 34조에서 45조 원 수준으로 전세계 왕실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태국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국왕자산관리국은 태국 최대 은행인 시앙커머스뱅크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시암 시멘트 그룹 등 100여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왕가의 재산이 태국 총 자산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재벌총수로서 정치와 재계 모두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며 수도 방콕을 중심으로 7천만 제곱미터의 땅을 가져 한 해에만 하나 약 9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지에는 관료 건물 등도 있는데 관료도 왕실 인물제와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쇼핑몰, 병원, 중공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왕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 제도의 경우는 저렴한 의료비를 통해 생명복지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무상 의료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도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료 서비스 질이 낮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개선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국 왕실의 재기를 장악한 원인은 19세기 태국의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이 기관 산업의 왕실의 자금을 통해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물론 왕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니 정치 대신에 재력에 집중한 것입니다. 왕실 재산은 세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감시도 받지 않으며 재산 관리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가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도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가의 재정에 대한 비판을 하라고 해도 왕가에 대한 비판을 콜렁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왕실 재정관리 불특명성을 다루는 기사를 보던 2015년 12월 3일째 뉴욕타임즈 대국판 해당 내용이 위에 말한 왕실 독점금지법 때문에 금융을 삭제당하였습니다. 구테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이 심한 현대 태국에서 2021 보호하는 많은 사업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바로 태국 왕실입니다. 태국 정치 불안정으로 주요 은인인 국무가 왕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왕실은 안정적으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왕실과 상의 다음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족의 국왕들에게 붙은 남한은 핸드교의 피슈노이 화신 남을 의미하며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태국의 국왕들은 신성화 차원에서 간혹 자신을 남아와 동일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서구화를 이루게 되면서 상하이 왕국들이 왕을 칭하던 것을 본받고자 하였으나 이런 군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태국의 관습은 배치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국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일대 국왕하는 식으로
대수를 붙여 말했는데 여기에 태국 국왕을 상징하는 나마를 붙인 것이 나마 몇세 이런 식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이런 관성을 시정한 것은 나만 6세라고 합니다. 이상 태국의 왕조 아유타이어 왕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